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2시 반 정도에 깼거든요. 저 형 어저께 저녁에 좀 잠을 일찍 자서 2시 반 정도에 깨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요즘에 되게 미디어상에 이게 화두잖아요. 거기다 금리 인상에다가 인플레이션. 원래는 이게 상반된 단어거든요. 이 자체가. 모순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 분석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란 단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양적 완화. 자, 이게 동시에 세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이번 영상에 담았어요. 사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나 주식시장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증대할 수밖에 없지만 제한적인 주식 수량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 하에서 금리 인상이 천천히 도모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고 이번 영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확실한 방향성에 관해서 언급해달라고 차트적 관점에서 언급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관해서 언급을 이제 요 근래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변수가 많아요. 자, 미국 지금 그 양적 완화에 관한 것도 변수가 되게 많아요. 경기 부양책에 관한 것도 날짜적인 관점에서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거를 차트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관해서 자리가 스테이블하게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중앙일보에 저기 보시면 미국이 1.9조 달러 부양책 눈앞이다. 경제 살릴까? 인플레 부를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게 설상 이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바이든의 구제 계획 상원에 통과됐다. 9일날이니까 내일이에요. 오늘이 8일이니까 하원에 표결된다. 근데 의결되고 가능성 크다. 이게 통과갈 가능성 크다. 라고 뉴스에는 나왔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또 이거 갖다 또 부결됐다 이러면서 또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딱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경기 부양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FED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일날 평균 2%라는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도 인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2%안 됐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금리가 인상된다. 여기 보면 FED가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10년물, 그게 억제될 수는 있지만 단기 채권의 금리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FED의 고민거리다. 이 얘기가 벌써 제가 금은을 모은 게 제가 15년 전부터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해왔던 게 이거예요. 자, 이게 사자성어로 따지면 뭐냐면 상석하대예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는 뜻이다.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춤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통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상태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질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거는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CBDC에 관해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12년 전에, 13년 전에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연하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이게 가격이 그냥 천천히 그냥 누구 세력에 의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형성된 거라는 거죠. 제도권 수용하에 올려놓기 시작을 한 거고. 사실은 통화 시스템에 불안한 게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석하되
자,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 전통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디플레이션 뭐 볼 것도 없고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냐, 영향은 실물 자산, 자, 실물 자산,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금은 억지로 눌러놓는 게 역력하게 보여요, 눈앞에. 기업가, 생산자 등 유리. 근데 현금 보유자, 임금 노동자 등은 불리하다. 자, 실물 자산은 긍정적으로 영향이 흘러가요. 집값 상승. 근데 해결책이 뭐냐면 통화량을 감축하는 거예요. 대출을 억제하고, 그리고 투자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한다. 근데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화량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을 지금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출을 억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출을 사실 그렇게 크게 억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만히 보시면 지금 대출 많이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나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영상에서 좀 속 시원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일경제에서 이게 작년 2020년 12월 15일 날 나온 건데 신상품을 하나 출시래요. 국가에서 국채 2년물 소식에 장기금리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연말이니까 내년 2월이니까 이미 2월 단기 국채가 첫 출시됐어요. 전체 발행 규모의 8.5% 수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단기 국채가 발행되는 건.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 단기 채권 금리하고 장기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 사이가 이게 비중이 축소되면 경기 침체를 뜻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년부터 새로 발행되는 만기 2년짜리 국고채로 인해 올 하반기 빠르게 상승했던 장기금리가 일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걸 계속 순환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보면 결국엔 이 돌로 쌓은 이 돌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건 언젠가는 이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더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투자해요. 네? 제한적인 발행량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2013년도에 1BTC면 요 정도의 식료품을 살 수가 있었어요. 2014년도 더 많이, 2020년 되니까 뭐 여기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이건 못 사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 근데 이건 사실 못 사는데 어쨌건 값어치는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해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킥고잉 하시는 거고,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제가 밤에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즐겨요, 저는. 이걸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하고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하나의 잔이 있어요. 하나의 위스키 잔이 있는데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여기 꼭대기 있죠. 잔의 꼭대기라고 제가 그냥 가상의 선을 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잔에는 여기 보시면 유동성, 양적 완화, 돈을 지속적으로 서서히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양적 완화로 지속적으로. 위스키 농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이게 물이라고 치부할게요. 위스키에다가 물을 타면 이 값어치는, 이 농도는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스키 농도는 하락한다. 동 값어치는 하락한다. 그 반면에 자산 가격은 상승된다. 위스키 양이 증가된다. 당연히 물을 타면 여기 양이 증가돼요. 농도는 옅어지지만. 인플레이션 중에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모든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집값부터 해가지고 주식도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다 물을 부면 이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을 일시적으로 얼음을 한 덩이 물을 여기다가 쏟아 붓는 순간 동안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물을 붓고 일정 순간까지 잔잔해진 시점이 오면 이미 그 상태에서는 이 주식도 올라 있고 가상자산도 올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을 붓는데 금리 인상 상한선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 선까지. 이 선까지만 부면 세력들이 의도하는 거는 마친 거예요. 딱 적전선을 마친 거예요. 금리가 인상됐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적정 한계선을 넘지 않았어. 근데 금리 인상 한계선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이 통화 시스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걸 아마 컨트롤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이든 한국은행이든 뱅크 오브 재팬이든 뭐 뱅크 오브 뭐 잉글랜더건 뭐 그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이 그림에 그냥 형상화를 시켜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담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오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상 부채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 자산 가격이 해칭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정상은 뭐냐면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S&P 500 지수의 이론적인 적정 가격. 원래는 이래요. 자, 여기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꺾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뭐 조정 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 금리를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아마 주식시장에 버블 형성을 더 많이 시켜놓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 노멀이에요. 정상적인 금융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탄생시킨 거고 CBDC,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 약간 미묘하게 차이는 있어요. 사실 영상의 내용 자체는 테조스에 관해서 상승 가두로 달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지금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상 딱 녹음하려고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만 자리를 잡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6,000원까지는 뭐 쉽사리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다시 무너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향방이 결정되니까. 그리고 저한테 개중에는 카카오 클레이코인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카카오 클레이코인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떠냐 저떠냐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카카오란 이 회사 자체는 사실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회사예요. 이미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그게 2018년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자,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선택을 해라. 저는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엔트 파이낸셜 캐릭터가 여기 있는데 눈 하나 달린 캐릭터가 있는데 엔트 파이낸셜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움직여요. 알리바바랑 카카오랑 같이 움직여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한국 회사이지만 자웅동체일 수도 있어요. 이 카카오가 하는 플랫폼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상에 구현되는 모든 사업들은 지금 알리바바가 해왔던 모든 것들 있죠. 텐센트가 해왔던 모든 것들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계속 구현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뭐 한국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는 사실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알고 보면 친미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쪽으로 살살 기울어가고 있는 현재 추세예요. 뭐 이거를 이해하실 분도 있고 반감을 가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 논리로서 저는 이제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자체를.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어쨌건 클레이코인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NFT라는 이 단어에 관해서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보면 90일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25%에서 거의 100%까지 찼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NFT에 관해서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상에 사람들이 발언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면은 그 의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위험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때라면 상관이 없어. 코인들도 내가 매수를 했다면 저가에 매집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누구나가 다 NFT가 어떠느니 코인리스에도 보면 NFT 관련해서 뭐 유명인이 뭐라고 발언했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그때는 거의 꼭대기까지 찼다고 보시면 돼요. 단계적으로 조정 장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NFT 관련한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간밤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를 하면서, 아까 이제 그 물병 나와 있는 거랑 잔 안에 든 위스키랑 비유해서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일날 경기 부양체계관에서 하원에서 어떻게 결판이 날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네요. 그리고 11일날 장단기 국채금리에 관해서 미국에서 그 어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도 또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뭐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지켜봐야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